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늙고 나서 정말로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연락이 없고 통장에는 매달 56만 원만 들어온다면 오늘 제가 만나고 온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대구 외곽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용한 동네 25년이 넘은 낡은 빌라 2층 거기서 혼자 사시는 73살 김순자 할머니 오늘 그분의 하루를 제가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국민연금 22만 원, 기초연금 34만 9,700원. 딱 이게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사시는 거예요. 남편은 4년 전에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후반부에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복지 혜택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딱 30분만 저랑 같이 가주세요. 이 채널에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침 6시 대구 달성군 어느 골목 안쪽 오래된 빌라 단지에 불이 하나 켜집니다. 2층 끝집 22호 김순자 할머니가 눈을 뜨시는 시간이에요. 아직 바깥은 어스름한데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알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몸이 이 시간에 깬대요. 4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밥 차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안 일어나고 싶어도 눈이 저절로 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은 작아요. 아, 정말 작아요. 25년 넘은 빌라 28평짜리 건물에서 할머니가 사시는 건 2층 끝에 붙은 18평 세대예요. 거실이 있고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잠가 놓는데요. 예전에 애들 방이었는데 지금은 열 이유가 없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냉장고 문을 여시는데 저도 슬쩍 봤어요. 된장, 김치통, 계란 5개, 두부 반모, 파 한 단. 딱 거기까지예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있는 거예요. 아침은 밥 반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그게 전부예요. 반찬 투정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드세요. 조용히, 천천히.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아침에 혼자 드시면 어떠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상했지. 밥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영감이 생각나서. 근데 이제는 그냥 이게 일상이야. 뭐?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걸리던지요. 남편 되시는 분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암이셨대요. 5개월 투병하시다가 가셨는데 병원비 때문에 그때 모아놨던 돈 거의 다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6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나갔대요. 마지막에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300만 원 남았다고요. 그 300만 원을 지금도 건드리지 않고 있대요. 그건 비상금이에요. 내가 아프면 써야 하니까. 할머니 나이 73. 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무릎이 좀 아프고 혈압약 먹고 당뇨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값이 한 달에 4만 5천 원 정도 나온대요.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냥 건강보험으로 내신대요. 할머니 수입이 56만 원이면 의료급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전 9시가 되니까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세요. 꽃무늬 조끼 하나 걸치시고 1,000원짜리 장바구니 들고 오늘은 장 보러 가시는 날이에요. 한 달에 4~5번 정도 날 잡아서 시장에 다녀오신대요.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긴 한데 거기는 너무 비싸대요. 버스 타고 15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버스비 왕복 2,800원. 그게 아까워서 최대한 한 번 갈 때 많이 사오신대요. 시장에서 할머니 장바구니에 들어간 것들 제가 메모해 봤어요. 두부 한 모 1,500원, 콩나물 한 봉지 1,000원, 계란 한 판 5,500원, 파 한 단 2,000원, 고등어 한 마리 3,000원, 마늘 조금 1,000원, 된장 한 통 3,500원. 거기다 과자 작은 거 하나 1,500원. 제가 세어보니까 2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게 일주일치가 넘는데요. 할머니가 고등어 앞에서 한참 서 계셨어요. 한 마리 3,000원이면 이틀 반찬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등어가 좀 커 보이니까 아저씨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 2마리 주면 5,000원에 안 되겠냐고요. 시장 아저씨가 웃으면서 5,200원 하자 했고 할머니도 웃으셨어요. 그 200원짜리 흥정이 그날 할머니한테는 작은 즐거움이었던 거죠. 집에 오시는 길에 할머니가 불쑥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시장 오면 먹고 싶은 거 막 집었는데 순대도 사고 떡도 사고 지금은 딱 필요한 것만 사. 그게 어렵더라고. 눈에는 다 보이는데 손이 안 가게 되는 거야.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괜히 코가 찡했어요. 오후 1시. 집에 돌아오셔서 장 보신 걸 다 정리하시고 점심을 차리세요. 고등어 한쪽 구우시고 콩나물 데치시고 아까 아침에 남은 된장국 데워서 드세요. 밥은 여전히 반 공기예요.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른대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신대요. 식사 시간은 혼자 드시는데 TV를 켜놓으세요. 무슨 프로그램을 보시나 했더니 뉴스를 보신대요. 그게 말동무래요.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조용하다고요. 그 말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조용한 게 편한 분들도 계시지만 할머니한테 이 집의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쯤 됐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자식들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잠깐 뜸을 들이셨어요. 그러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야. 아들은 인천에 있고 딸은 수원에 있어. 둘 다 애들 있고 바쁘지 뭐.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은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자주 연락은 하시냐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좀 씁쓸했어요. 가끔 명절에는 오지. 추석, 설 때는 와. 근데 밥 한 끼 먹고 가. 바쁘다고 애들 학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아들한테 전화했대요. 겨울에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요. 아들이 뭐라 했냐면 엄마 우리도 지금 빠듯해.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나서 다시는 먼저 전화 안 하셨대요. 괜히 짐 되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보일러 그냥 이불 둘둘 감고 그 겨울 버티셨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뭔가 위로의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떤 말도 가볍게 느껴져서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받으시는 연금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국민연금이 22만 원이에요. 사실 이 금액이 좀 적다 싶으시죠? 할머니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기간이 많지 않아요.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 다니실 때
할머니는 전업주부셨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할머니가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 일을 하신 게 전부라서 가입 기간이 5년 조금 넘는데요. 그 이후에 5년을 더 넣어서 10년을 채웠대요. 그러니 22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이에요. 할머니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거의 없으니까 감액 없이 최대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을 합치면 56만 9,700원이에요. 편의상 56만 원이라고 부르죠.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사시냐고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앉아서 한 달 지출을 쭉 정리해 봤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아니라 빌라니까 관리비라기보다 공용 전기, 청소비 같은 게 월 2만 원 안팎 나와요. 전기요금이 여름엔 오르는데 겨울엔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평균으로 치면 월 3만 원 내외. 가스비가 여름엔 거의 없지만 겨울엔 8만 원까지 치솟는데요. 통신비는 알뜰폰 쓰시는데 월 1만 5천 원. 식재료비가 한 달에 15만 원 선. 약값 4만 5천 원. 교통비 한 달에 2만 원. 가끔 병원 가시는 비용 포함해서 의료 관련이 월 7만 원 정도. 기타 생활용품, 세제 같은 거 4만 원. 이것저것 합산하면 한 달에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나가요. 그러면 남는 게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예요. 이게 전부예요. 비상금이요? 비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이 전부고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빡빡하게 사시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아프면 그 돈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가장 무섭고 힘든 게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하시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하시는 말씀이 아프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넘어지거나 입원이라도 하면 그때부터 진짜 막막한 거야. 지금은 그나마 내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몸이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요양원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가 알아봤거든. 싼데도 월 100만 원은 기본이야. 그 돈이 어디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미 20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10명 중 거의 두세 명이 독거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로 사세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전국의 수십만 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계신 거예요. 오후 3시가 넘으니까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세요. 뭘 하시나 봤더니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세요. 낡은 앨범이에요. 빛이 바랜 사진들이 가득한. 할머니가 천천히 한 장씩 넘기시는데 어느 사진 앞에서 멈추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랑 젊을 때 찍은 사진 같았어요. 할머니가 훨씬 젊고 남편도 웃고 있고 어디 여행 간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그 사진 보시면서 혼잣말처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없으니까 참 이상해.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상의 맞은편에 아무도 없는 게 이렇게 이상한 일인지 몰랐어. 처음 6개월은 그냥 밥도 못 먹겠더라고. 근데 사람이 참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 그게 더 무섭기도 해.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남편을 보내시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야기 상대가 없는 거래요. 아파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고 뭔가 결정해야 할 때 물어볼 사람이 없고
뭐든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그게 처음엔 너무 무거웠대요. 지금은 그냥 혼자 다 하는 게 익숙해졌지만 그 무게는 여전하다고요. 할머니 일과 중에 유일한 사람과의 접촉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2번 오는 사회복지사 방문이에요. 대구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통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에 한 번씩 복지사분이 오셔서 안부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30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가신대요. 할머니가 그날들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그 30분이 그 주에 가장 많이 웃는 시간이래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혹시 동네 경로당 같은 데는 안 가시냐고 여쭤봤어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처음엔 낯설더래요. 그냥 안 가게 됐대요. 그게 벌써 2년이 됐대요. 한 번의 낯설음이 2년의 단절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인 고독사 문제가 왜 생기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건강한 사람도 집도 있어도 연금도 나와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오후 4시쯤 됐을 때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가셨어요. 베란다에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상추, 쪽파, 고추.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할머니가 물 주시면서 살짝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직접 길렀어. 상추는 쌈 싸 먹고 쪽파는 찌개에 넣고 이게 한 달에 식비 2만 원은 아껴준다고요.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할머니한테 이 화분들이 그냥 식재료 이상이에요. 매일 물 줘야 하는 생명, 잘 자라나는 걸 보는 즐거움, 뭔가를 돌봐야 하는 이유.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녁 5시 반.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세요. 점심에 남은 고등어랑 새로 무 좀 삶아서 밥 반 공기. 그게 전부예요. 드시면서 또 TV 켜놓으시고요.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하시고 약 챙겨 드시고 8시쯤 씻으시고 9시면 주무신대요. 이게 하루예요. 매일매일. 하루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할머니,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별거 없어. 그냥 아프지 않고 이렇게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밥 해먹고 사는 거. 그게 다야.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고 누군가한테 폐 안 끼치고 이 집에서 그냥 내 끝을 맞이하고 싶어. 그게 소원이야. 이 한마디가 이날 제가 들은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사시는 분들, 혹은 부모님이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기초연금 얘기부터 할게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단독 가구 최대 수령액이 34만 9,700원이에요. 할머니처럼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이 최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알고 계세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최대치의 250% 이상 받으면 일부 감액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처럼 22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니까 최대치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보세요. 신청 안 하면 아무도 먼저 안 챙겨줘요. 두 번째로 의료급여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건강보험으로 병원 다니시는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어요. 2종도 훨씬 저렴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기준 충족이 어렵지만 주거용 재산 공제를 받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지역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서 꼭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복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세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예요. 할머니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1년에 몇십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겨울에 가스비 걱정하시는 분들, 이거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요. 네 번째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예요. 할머니가 받고 계신 그 사회복지사 방문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나 노인 부부 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안부 확인, 가자 지원, 식사 배달 등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콜센터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다섯 번째, 독거 어르신 중에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갑자기 의료비가 많이 나왔거나 주거 문제가 생겼거나 재난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회성이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로 실버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연금이랑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달라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할머니처럼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한테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집이 본인 소유여야 하고 신청 조건이 있으니까 꼭 전문가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세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르면 못 받아요.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신청 안 하면 아무도 먼저 가져다 주지 않아요. 주민센터 가서 복지 상담해달라고 말 한마디 하시면 담당자가 해당되는 복지제도를 싹 다 알려줘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니까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이날 할머니 댁에서 오후 내내 같이 있다가 저녁 드실 때까지 있었어요. 나오면서 할머니가 손 꼭 잡으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오래 이야기 나눠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 손의 온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사람의 온기. 이분이 이 온기를 일주일에 2번 복지사분 오실 때만 느끼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노후를 얘기할 때 항상 돈 이야기만 하잖아요. 연금 얼마 받냐, 저축 얼마 했냐, 부동산 있냐. 근데 할머니를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돈도 중요한데 연결이에요. 사람과의 연결. 그게 없으면 56만 원이든 560만 원이든 진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날 하루 동안 웃으신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시장에서 고등어 흥정할 때, 베란다 화분에 물 줄 때,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 때. 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35%에 육박해요.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소득이 월 100만 원이 안 돼요. 할머니처럼 5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팔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6.25, 가난, 보릿고개. 그 시대를 살아내면서 자식 키우고 국가 재건에 몸 바치고 정작 본인들 노후 준비는 할 여건이 안 됐던 세대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고 여쭤봤어요. 할머니가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꿈? 그때 꿈 같은 게 있었어? 그냥 먹고 사는 게 다였지. 아이들 굶기지 않고 남편 밥 챙기고 그게 다야.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지. 돌이켜보면 뭐 하나 내 것 한 적이 없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끝에 이렇게 혼자야. 이 말을 하시면서 할머니가 웃으셨는데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것. 우리 부모님이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건 아닌지, 가까운 이웃 어르신이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건 아닌지, 한 번만 더 눈을 돌려봐 주자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분들에게 연결고리가 되어 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전화 한 통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연금 56만 원, 25년 된 낡은 빌라, 혼자 보내는 하루하루. 숫자로만 보면 참 팍팍해 보이지만 할머니는 그 속에서 화분에 물 주고 시장에서 200원 흥정하고 앨범을 넘기며 오늘을 버텨내고 계세요.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다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 있으시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뭔가 거창한 도움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는 것. 그게 그분에게는 오늘 하루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복지제도 정보는 잊지 마세요. 기초연금 꼭 신청 확인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주민센터 복지 잔담.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 이하로 사시는 시니어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할머니처럼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또 만나요.